서울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제주 도민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고 국가 애도기간 선포로 예정된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청의 이태원 참사 사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추모객들이 헌화와 묵념을 하며 사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54명. 이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주로 이주한 20대 여성인데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시신을 대전으로 이송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종료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공서 건물 앞 국기 개양대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정당들은 정책 현수막을 떼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으로 바꾸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예정됐던 행사들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전면 취소됐고 올레꾼들을 위한 셔틀버스만 운행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집합하는 축제를 준비했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많이 아쉽지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들 생각했을 때는 취소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 민속촌의 DJ 파티 등 도내 관광지에서 계획됐던 헬로윈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아예 그냥 종료했어요. 포토존하고 뭐 조명 등 뭐 할로윈 관련 소품들 뭐 이런 거 그냥 다 철거해버렸는데. 정부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 행사나 축제 등의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의 밀집지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선 8기 새 도정과 새로운 교육수장 취임 이후 첫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내년부터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교통비가 지원되고 주차난이 심한 도심 학교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과 12대 교육행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참석해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 제주도와 교육청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통학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지원 못 받던 부분이 정리됐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북촌초와 성산초, 김영초 등 8개 학교에 대해 2025년까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공동 지원합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무상 급식비는 올해 하반기 단가를 유지하고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 총 예산 대비 6.5% 인상합니다. 또 4.3 명예교사 위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의 용역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오늘자로 마무리하지만 최종 보고서 제출 시까지 용역진의 일부 내용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역 기간을 종료해도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용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화 상태인 제주시 도두동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의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 저감 방식을 먼저 도입한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를 취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시설 현대화 공사를 마친 서울시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영등포와 관악, 동작과 구로 등 서울 서남부 지역 9개 구와 경기도 광명시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서 처리하는 하수량은 하루 163만 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하수 처리 시설 일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홍보관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하수는 한강 수질보다 깨끗한 수준으로 처리돼 방류되고 처리수 가운데 3,000톤은 청소용이나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출돼 있던 하수 처리장 시설이 지하화되면서 끊이지 않던 악취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하로 넣으면서 이제 상부가 이제 공원화되고 지하에 이제 악취는 별도로 다 이제 포집을 해서 그 탈취기를 거쳐서 이제 그 방출을 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가 사라지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하루 평균 6,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공기가 좋죠, 지금 현 상태에서. 그전에는 그냥 오염이 되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위에다 공원을 설치해서 아주 깔끔하게 좋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산책하기 좋고요. 하루 처리 용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확충하고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최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처럼 주민 친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MBC는 일본의 산인 지역 방송인 TSK와 날로 심각해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동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중심이 돼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 조사에 나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접한 일본 이즈모시 미나토하라 해안. 고교 자원봉사 학생들이 넓게 펼쳐진 모래밭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며 신다 버린 운동화에 각종 폐어구까지 1시간 만에 무더기를 이룹니다. 국경 없는 바다이다 보니 쓰레기 국적도 제각각. 일본 국내 쓰레기는 물론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온 플라스틱 통과 막걸리 병까지 눈에 띕니다. 더 멀리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밀려온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日本のゴミも多かったんですけど、中国とか韓国のゴミも意外とあった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해양 쓰레기 수거는 제주 해안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SNS를 통해 모인 도민들이 1시간 만에 주운 쓰레기는 14포대 660리터. 과자 봉지와 캔 등 국내 쓰레기부터 어업용 부표와 페트병 등 중국에서 밀려온 것과 일본에서 건너온 쓰레기까지 역시 국적은 다양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동쪽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해외에서 쓰레기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특히나 중국 쓰레기가 많이 몰린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일본과 제주에서 각각 특정해안 100m 구간을 정해 실시한 이번 쓰레기 수거 조사에는 양국의 고교생과 자원봉사자, 스텝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두 나라 참가자들이 각각 종합해 다음 달 12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국경 없는 바다의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봉사단체와 식음료 매장들이 참여해 쓰레기를 주워오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사를 소개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해녀 문화 등도 소개할 예정이어서 두 지역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해변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 도내 해변 5곳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벌여 300톤 4,300여 개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쓰레기 가운데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8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가 400여 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담배꽁초 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땔감용 목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반쯤에는 제주시 우도면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40여 대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충전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최초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와 신흥 1리, 위미 3리와 하래 2리 등 4개 마을회가 추진하는 수막 마을 풍력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